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 오늘 참 아침에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 지금은 좀 흐렸습니다만 아침에는 굉장히 맑고 아주 바람도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하느님이 무심하시지 이 좀 농부들의 타들어가는 마음, 저도 조그만 밭을 갈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하느님의 그 빗방울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유독 경주만 그죠? 그렇게 좀 비를 안 내려주셔가지고 걱정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비가 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푸근하죠, 그죠? 지가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땅이 이렇게 축축하게 젖으니까 마음도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국유사라는 거창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늘상 경주에 살면서 삼국유사의 여러 부분이 마음에 캥기고 이건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련스님의 어떤 그런 저작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빠졌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됐나 하고 궁금해하고 또는 이제 원효의 분황사하고 그 황룡사지가 지금 있죠. 거기하고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삼국유사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연구하는 그 삼계교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거는 그 누구도 뭐 언급할 처지가 못 된다. 왜냐하면 삼계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불교 공식 명칭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꼭 그래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줘서 불교사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뭐 한 10여 년 벌써 넘었습니다. 근래는 이제 작년 8, 9월 달이죠. 8, 9월 달에 이제 그 한국 불교학계 이제 금강산매경과 신방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런 어떤 주제로 이제 내 가지고 학계에 내는데도 그 처음에 그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의 그 시달림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에 그 이제 똑같은 주제로 통과를 시켰는데 한국에서는 유달리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회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스님 그 나이도 잡숴가지고 저한테 그냥 주세요. 제가 스님 이름으로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괜히 객기가 생기더라고요.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왜 이렇게 연구한 거를 남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해내겠느냐. 그래가지고 가서 발표까지 하고 그러는데 발표할 때 참 발표까지는 좋았습니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학자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되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질문들을 해가지고 참 이게 한국 불교의 한 페이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제가 삼국유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삼국유사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된 그 하나의 동기로 말씀드리고요. 막상 삼국유사를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부닥치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닥치는 점은 뭐냐면 첫째 제 실력이 거기까지 안 되고 둘째는 이걸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래도 얼마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즉 동감하는 그런 고객층에 동감하는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제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 또는 이 정말 참 한마디로 말하면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삼국유사에. 근데 황당무계한 얘기가 과연 어느 정도 납득이랄까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될 건가 하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흘려버리면 좋습니다만 분명히 이야기만으로 끝이지 않는 역사성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텍스트의 문제도 그렇고 이 텍스트를 정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펼쳐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삼국유사 강의에 앞선 이해의 한 말씀이라고 있죠. 그걸 한번 같이 읽어 나가면서 삼국유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국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화적인 내용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누락된 자료를 모아서 다량 실었으며 정리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적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일련 스님께서는 선을 하셨기에 선사라 불리면서 22세 때에는 선종의 상상과에 합격한 뒤 묘문암, 무잠 등에서 참선을 행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대장경을 열람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장소 및 유학 서적과 백가들의 책들을 모두 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유교, 선교, 선계, 불교 등의 방대한 이야기와 함께 황당무계하다고까지 언급할 여러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현대의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까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다만 승려 입장에서 바라보는 삼국유사가 가르치는 역사, 삼국유사가 가르치는 역사, 문화적인 면을 당시에서는 어떻게 소설 유통시켜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하는 점을 특히 강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삼국유사가 나타나는 여러 각도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서 그 의미하는 내용들이 오로지 한 가지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기에 허심탄회 없이 같이 토론하여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비가 온 다음에 밭을 이렇게 마당을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 있어요. 며칠 만인데도 이렇게 급속하게 자라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이름 없는 풀들이죠. 뽑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미생물 같은 개미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딸려오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삼국유사는 그런 세세한 뭐 생명체 이런 것까지는 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당무계하리만큼 우리가 이제 다만 오늘 이제 그런 본론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기편에서 바로 나옵니다. 발자국을 밟았더니 애가 생겼다는 둥, 뭐 이런 참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가 합리적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풀을 이렇게 뽑을 때 개미가 있구나, 개미는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개미를 처치하고 풀을 턱턱 털어서 이제 다른 데다 버리고, 왜? 생명을 죽이지 말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이다. 내가 배운 그런 그 사고방식 내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 합리적인 걸 떠나서 비합리적, 이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교육적인 뭐 이런 우리가 받아온 교육적인 걸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씀이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왜 그럼 삼국유사에 이런 스님은 써놨느냐? 왜 써놨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여기 황룡원, 여기는 어느 땅이죠? 어느 땅입니까? 경주 땅입니다. 경주 땅. 경주 땅은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어느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상도에서도 북도 중에서 포항 가까이, 밑으로는 울산 있고, 그 부분에 지금 우리는 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주가 주하는 그 테두리의 그 대한민국은 또 어디에 주하고 있습니까? 세계 가운데서는 왼쪽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땐 앉아 있으면 오른쪽으로는 중국이고 왼쪽으로는 일본이고 뭐 위로는 또 뭐 북한이고 이렇게 나가죠. 그 대한민국은 또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 지구상에서 북반부에 정해져 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지구는 또 어디에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몇 퍼센트나 되냐 이런 말씀이죠. 즉 한마디로 우리가 육지에서 살고 있는데 육지에서 살고 있지만 바닷속의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바다가 4분의 3입니다. 4분의 1이 육지고 그 육지 1에서 이 지구의 4분의 1이라는 육지 위에서 사막 빼고 높은 산맥 빼고 사람이 못 쓰는 땅 빼면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제잘났다고 산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지구에서만 볼 때 4분의 3이 바다인데 바다의 일은 알지 못한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삼국유사의 이런 스님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내고 거기에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견문각지 안이비 설신의 6가지 의식이 통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합리주의를 떠나서 비합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사막의 모래 한 알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죠. 합리적인 게 사막의 모래 한 알이라면 비합리주의적인 것은 그만큼 광대하고 무한한 그런 일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게 황당하다고 믿지 못할 바는 또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100% 공감하십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참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냐. 쭉입니다. 첫 편 기편서부터 그냥 뭐 끝에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 여러 불교학자들이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가 몇만 배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국유사를 아주 설하다 소설이다 이렇게 평판을 아주 안 치는 그런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저는 다만 승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삼국유사가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국유사는 권 제1에서 권 제5까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권 제1의 왕력편은 저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바로 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권 제1의 기편에서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왕력편을 생략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누구 왕은 누구 왕이 이렇고 누구 왕은 또 이렇고 누구를 낳고 왕자를 낳고 이건 뭐 꼭 성경책에 아담을 하와를 낳고 뭐 이렇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비슷해가지고 저는 좀 왕력편은 뺐습니다. 다만 재미없다는 이야기 말고도 삼국과 가락국의 왕대와 연표의 나열이에 왕과 나라 이름 그리고 그 대를 이어오는 그런 뭐 몇 대다 하는 그 대수와 그 아들들의 연속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 제1의 왕력과 기편 권 제2에서는 편 제목이 없고 앞권에 이어 신라 마지막 왕 기부대왕까지 살펴볼 것인데 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권 제1에요.
요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권제1의 왕력이 1이면은, 왕력 제1이면은 기가 제2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님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기2를 권제1이라고 또 다시 따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력 제1은 삼국과 가락의 왕대와 영표, 기는 고조선 이하의 상대 여러 나라의 출몰자치와 신라 역대 왕들의 중요한 사건 및 누락된 기록 등 총 36편으로 구성됩니다. 권 제2에는 따로 제목이 없습니다. 편 제목이 없고 앞에 이어서 신라 김대부왕까지 다루고 백제, 후백제, 가락국기 등 모두 24편이 기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권 제3에는 흥법 제3, 그래서 순도, 조력 이하의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진 사실을 신라 중심으로 서술한 총 37편의 기록이고, 권 제4, 의회 제5인데 원광서학이와 신라의 뛰어난 학승과 율사전기를 수집한 것으로서 총 14편이 됩니다. 권 제5는 신주, 감통, 피연, 효선 이래가지고 밀본 최사 이하의 밀교 신승의 행적을 3편 실은 게 신주고요. 또 선모성, 선도, 성모, 수의불사 라고 해서 이제 근신한 행위에 감흥을 한 옛 전승편이 10편 기록되고 있고, 피음편은 이제 낭지 승원이야 멀리서 찾아내서 깊이 간직한 고승들의 전기가 총 10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선 제9에는 진선사, 효선 쌍리야의 승과 속을 망라해서 효행과 응보를 다룬 미담이 총 5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목차의 순서로 살펴볼 것인데, 기편 다음의 권 제2에 해당 부분과 홍법편 다음에는 제4에 해당될 무엇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탑상 두 글자에 주목하면서 탑상 제4로 추정되며 확정되기에 이릅니다. 그 밖에 살펴볼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나 제 능력상 그 역량에 상당한 부분에 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거론됩니다. 뭐 최난섬 시로부터 들어올 때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1년에 삼국유사에 대해서라든가 이건 민영규시라고 이제 적을 했고요. 또 이제 뭐 기라상 같은 그런 우리 한국의 모든 불교 학자들이 삼국유사에서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벌써 시대가 지났죠. 시대가 지나고 자꾸 이제 학문은 발달한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자료들이 출몰되고 하면 또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이제 바뀌고 하겠습니다만, 최난섬 씨가 얘기하는 그런 그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또 이제 여기 민영규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또 반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여러 학자들이 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인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몇 분들의 그런 이제 설을 가지고 저희 얘기에 이제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최남선 씨는 일련 스님의 공적을 서양의 헤로도토스에 비유하여 삼국유사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는 그 누가 조선의 신학 또는 조선의 신화학, 특히 국민 고대 신화학, 조선의 사회력과 그 발달사, 내지는 뭐 고호학, 지명학, 시족학, 문학사, 사상사, 종교사 뭐 등의 어느 것 하나라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삼국유사를 제외하고서 말할 수가 없다. 또한 삼국유사가 우리의 초기 불교사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문헌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위에서 언급한 제 방면은 문외인인 만큼 뭐 시족학, 지명학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교 관계에서만 아주 적은 부분에 소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특히 어느 한 부분, 그것은 삼국유사 권제4의 의회 부분에서 전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원광서학조, 원광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갑니다. 진나라에 한번 들어가고 통일된 수나라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들어가는데 그 원광 스님께서 중국에 들어가서 뭘 배워가지고 왔느냐 하는 그 원광서학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제4권 전체 그러면 반이 넘으니까요. 전 4권에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되는 본인만의 설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견해일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견해를 모아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의, 그러니까 뭐 최남선 씨, 뭐 민영규 씨, 이동학 씨, 뭐 여러 그런 학자들의 중복된 말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의 절차에 대해서는 약 7일 동안은 본문의 내용을 일부분을 하기 이전에 삼국유사의 대략적인 아까 이제 학자들의 그런 설, 삼국유사는 어떻다, 삼국유사는 이렇다, 내가 보기엔 이렇다 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한 20분 드리고 또 한 20분은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왜냐하면요, 학자들의 말씀만 쭉 얘기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참 재미가 없는 게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다 하는 평을 또 견해를 알아듣고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대략적인 계율을 한 3, 40분, 2, 30분이 아니라 3, 40분 하고 본문의 내용을 3, 40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좀 차담 시간 한 10분 이렇게 갖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시간 나는 대로 질문 시간이 나온다고. 아, 선생님, 그 얘기는 나는 이렇게 어저께 뭘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시간.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분황사에 그 조그만 우물 아시죠? 우물. 거기에 조그만 고기를 이렇게 용이 있는데 그 고기로 변하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했다는 얘기 아시죠? 그 얘기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것도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런 선생님이 싫었을까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련 스님의 이련 선생의 은하수행 열차를 탔습니다. 은하수행 열차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하수행 열차를 타고 삼국유사의 스토리텔링 속으로 마음껏 빠져드는 그런, 그래서 천국과 귀신의 세계를 왕래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친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멋진 여행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강의에 앞선 이해의 한 말씀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